자, 널 함수 nvl, nvl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vl2 함수가 자, 버전이 높아짐으로써 즉 나중에 나온 함수예요. 원래는 nvl 함수만 있었는데 nvl2 함수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관련된 예제가 거기 그 셀렉트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돼요. 자, 물론 저도 그대로 할 거고. 자,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은 EMP 테이블 관련이에요. 사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매니저예요. 자, 일단은 기본 출력을 해볼게요. 사원 이름 또 매니저, 그 사원의 매니저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매니저 번호를 자, select ename 사원 이름이죠. .mgr mgr은 매니저잖아요. 바로 위에 상사. 자, from emp 일단은 기본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옆에 나와 있는 예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 출력을 하게 되면은 나와라. 자, 문제는 다 잘 나오죠? 자, 옆에 mgr이라고 되어 있는 그 번호들이 자, 옆에 왼쪽의 상사들이죠. 물론 번호로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주제는 널 값이에요. 자, king 부분이 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널을 출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널을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 뿌려줘야 되는데 브라우저 화면에 테이블 모양 갖춰서 출력해야 되는데 널을 뿌려줄 수는 없죠.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널인 경우에는 차라리 없음이나 뭐 관련된 비슷한 용어가 출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화면에서는 우리 없음이라는 글자가 대신 출력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죠. 널이라는 이 글자 이외에, 그렇죠? 자, 그럴 때 사용되는 함수가 nvl 함수예요. 자, nvl, null value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건 기본 출력이고, 자, nvl 함수를 적용하겠습니다. select ename 쉼표 mgr from emp. 자, mgr에 nvl을 적어요. 자, nvl 함수는 자, 철저하게 null 값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함수예요. 다른 거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null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원래의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null인 경우에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이 mgr이에요. mgr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null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대비하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없음이라는 글자 출력할 거예요. 다 적었네요. 자, null인 경우에 대한 대비예요. null인 경우에 대한 대비, mgr. 그래서 지금 내용 다시 보시게 되면은 null이 아니면은 그냥 mgr 그 자체가 출력이 되고 자, null인 경우에는 없음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실행. 자, 실행하게 되면은 왜 안 나오냐? 그렇구만.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0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좌측에 있는 화면에 있는 내용이 좀 잘못됐어요. 아, 요 내용이 우리 MySQL에서는 허용되는 건데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MySQL과 오라클 이런 약간의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mgr이라는 이 컬럼 자체가 숫자 타입이에요. 숫자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숫자 타입인데 우리 지금 뭘 출력하려고 했어요? 없음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려고 했잖아요. 없음이라는 글자는 이건 문자 타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타입이 맞지 않아서 얘가 에러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숫자를 쓰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뭔가를 좀 변형을 하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NVL 함수의 쓰임에 관련해서인데 자, 널 값을 대체해서 출력이 되는지 일단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출력은 됐어요. 여기 세팅된 대로 0 하고 세팅을 했더니 자, 출력이 됐고요. 자, 만약에 없음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려면은 이건 좀 다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자, NVL이 자, 널 값을 대체해서 출력하는 모양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를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없음으로 나오게끔 한다라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다른 함수 쓰면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그냥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은 예제가 셀렉트가 하나 더 있는데 자, 뭐냐 하면은 이제 급여예요. 급여. 급여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데이터를 볼게요. 자, 급여 보면은 셀이죠, 셀. 자, 셀입니다. 셀이라는 급여 출력을 하는데요. 자, 영업사원들이죠? 자, 영업 쪽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커미션들이 다들 있어요. 커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 출력을 할 때 커미션과 같이 출력을 해야지 맞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커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출력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는 급여 커미션이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야 돼요. 자, 더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select 급여 출력이죠. 자, 일단은 MVA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에요. 자, select 이 name 급여예요. 급여 셀이죠. 자, 그리고 커미션도 원래 급여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com 써보세요. from emp. 자, 이거는 그냥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예, 급여와 커미션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따로따로 출력했을 때 상황이고요. 이제 커미션이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도 더 해야 돼요. 즉 급여는 하나의 컬럼으로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더하기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처리 플러스 잠시만요.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자, 더하기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샐러리와 그 다음에 커미션을 연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해 볼까요? 되나 안 되나? 잘 되네? 되면은 안 되는데. 음. 자, 지금 자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느냐? 야, 더하기가 아주 잘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 쏘리. 제가 뭔가 좀 잘못 봤네요. 자, 뭐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연산 처리가 잘 됐는데 잘 된 곳은 자, 샐러리맨들만 잘 됐어요. 연산 처리가. 샐러리맨들만 연산 처리가 잘 됐고요. 나머지는 연산 처리 안 됐어요. 뭐라고 나와요? 널널널널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킹의 급여가 원래 7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커미션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7천이죠. 그죠? 그런데 널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널 데이터는 더하기 연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0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니고 널은 그냥 없다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더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널인 경우를 대비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널이면은 어차피 0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0 처리를 하겠다, 0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함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포함을 해서 nvl 함수를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미션 부분이 문제죠? 커미션 부분. 자, 여기에 nvl 함수를 써요. 가로 열고 쉼표 0 이렇게 합니다. 자, 하게 되면은 커미션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 0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자, 다시 연산 처리를 하면은 자,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데이터를 특히 이제 수치, 넘버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죠. 형식이 넘버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실제로 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넣지 않으려고 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0이나 어떤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널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가끔가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산 처리는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다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러기 때문에 널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연산이 안 되는 거 지금 확인해 봤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nvl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사용 예를 지금 한번 비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nvl2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얼핏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충분하긴 해요. 충분하긴 하는데 자, 한 가지 이제 버전이 높아짐에 따라 뭔가 nvl 함수 가지고도 부족한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 대처하는 걸로는 되기는 하는데 뭔가 다른 대처를 할 수 없을까?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커미션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는 0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커미션 데이터가 혹시 널인 경우에 잠시만요. 자, 커미션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를 하고 요거는 맞는데 커미션 데이터가 널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자, 플러스 100을 하겠다. 즉 커미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미션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널 값이 아닌 데이터들은 커미션에게 모두 다 100을 붙이겠다. 100을 붙이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래요. 널인 데이터죠.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처리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널이 아닌 경우 어떤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100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급여 계산을 하려고 해요. 좀 약간 복잡하지만 일부러 만들어낸 거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한 내용으로 밑에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데이터가 널인 경우에만 대처를 아까 위에 예제는 한 건데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겼어요. 널이 아닌 경우는 여기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널이 아닌 경우에는 100을 하겠다? 플러스 100?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nvl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비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00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비교 데이터, 그 다음에 대처 수단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그게 nvl2예요. 자, 작성해 볼게요. select ename 쉼표 자, cell. 자, 기본은 nvl과 커미션에 대한 더하기를 해서 출력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목적이긴 해요. 하지만 커미션 부분이 널인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식으로 해서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셀러리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급여를 더 주겠다라는 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미션이 발생한 자들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플러스 100을 해주겠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값에서 커미션에서 자, 작성할게요. NVL2 가로 열고 비교 데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세팅할 수가 있는데 true일 경우, false일 경우를 얘기해요. true와 false? true일 경우야 false일 경우. true라는 얘기는 이게 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널인 것이 true예요. 널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게 true. false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경우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 true인 경우는 0.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즉 false인 널인 경우에는 0으로 세팅을 하고 널이 아닌 경우에는 플러스 100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om 플러스 100 그걸 해서 출력하고자 해요. 급여에. 자, 그러면은 실행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머나 안 됐네. 잠깐만. 미안한데서. 자, 급여랑 더하기 처리하지 말고요. 커미션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미션만 출력해 볼게요. 이걸 반대로 했구나. 제가 이거 반대로 썼네요. 됐습니다. 반대로 썼어요. 자, 기존 데이터. 자, 알렌을 한번 볼게요. 알렌이 원래 알렌 3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0으로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워드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5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0으로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말틴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1400이었는데 1500. 자, 어쨌든 플러스 100이 됐어요. 자, 이거를 다시 바꿀게요.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자, 요소 3개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NVL2 함수 안에 요소 3개가 들어가는데 3개. 자, 맨 앞에는 비교 데이터라고 쓸게요. 비교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true와 제가 false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대네요. 이게 아니라 false와 그 다음에 true예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true와 false 형태로 세팅이 돼요. 자, 저는 이제 false와 true라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 NVL 자, 널 값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그쵸? 잘못 얘기했군요. 아니, 말하다가 지금 제가 헷갈렸어요. 자, 이게 맞아요. 헷갈렸네, 갑자기. 자, MVL2 기본 이렇게 비교 데이터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널 값인 경우 또 널 값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됐네요. 자, 간만에 사용하는 거랑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자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요. 지금 어디 뭐 연산 처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출력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세팅된 대로 되는지. 자 기본적으로는 널과 그 다음에 데이터 값 커미션은 그렇게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자 널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출력이 되고, 그리고 널 값이 아닌 경우에는 연산 처리가 되는지 플러스 100으로 돼서 출력이 되는지 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MVL2는 약간 좀 복잡하죠. 상황이 자 이런 것도 이게 까먹는 거죠. 다 사실은 그쵸. 나중에 이걸 쓰려고 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했더라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순서가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습니다. 매일 하는 거 아니면 다 잊어버려요. 까먹죠. 하지만은 이런 함수가 있구나라는 거는 인지는 할 수 있겠죠. 하고는 있겠죠. 자, 그래요. 자, NVL 함수와 NVL2 함수를 지금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 예제들만 뭐 계속 줄기차게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자, 테스트 한번 해서 결과를 보고 자, 결과 잘 나왔으면은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NVL 함수, NVL2 함수 이렇게 두 개 존재합니다. 널 값을 대비한 함수예요. 자, 매우 중요한 함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함수, 디코드 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디코드 함수는요. 자, 프로그램의 이프문하고 많이 비슷해요. 자, NVL 함수도 이프문이랑 비슷한 거죠? 그쵸? 그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널인지 아닌지 꼭 이프문처럼 꼭 체크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자, 이게 디코드라는 함수는 거의 90% 90%의 확률로 비슷합니다. 이프문하고. 자, 그래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인데 부서 번호를 출력하려면은 부서 이름을 출력하려면 우리 조인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조인을 하지 않고 출력을 해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부서 번호가 어떠한 부서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출력이라는 결과로만 봤을 때 자, 디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부서 번호가 아니라 부서 이름이 출력되게 하려고 해요. 전에 우리 사원 이름과 부서 이름 같이 출력시키려면 조인을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조인하지 않고 지금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원 이름. 자, 여기 자, 여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긴 DAPT 테이블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사원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사원 이름 EMP 테이블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이름 자, 부서 이름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해볼까요? 사원 이름 부서 번호 말고 부서 이름 이렇게 출력시킬게요. 자, 일단은 기본 출력 select name 쉼표 부서 번호 부서 이름이 아니라 부서 이름은 DPT NO죠. 자, from EMP. 자, 우리 EMP 테이블에 자, DPT NO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부서 번호가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부서 이름은 없어요. EMP 테이블에. 자, 하지만 우리 디코드를 이용해서 부서 이름을 출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해 볼까요? 디코더. 자, 쉼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고 쓰고요. 쉼표 회계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자, 20번은 조사. 자, 회계 부서 무슨 조사 부서? 조사? 뭐 리서치? 자, 뭐 어쨌든 조사부. 예. 자, 그 다음에 30번은 뭐야? 영업이죠? 자, 영업, 세일즈맨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업, 잠깐만, DPT에 뭐라고 돼 있어? 자, 어쨌든 여기는 디네임이 영문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40번, 마지막 40번. 부서가 4개 있어요. 자, 40번은, 마지막 40번은 기획부네요, 기획. 자, 다 적었습니다. 자, 디코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써요. 모르면은 안 돼요. 정보 처리 시험에도 좀 가끔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꼭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조사부라기보다 뭐 설문조사 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회계부 또는 회계팀, 조사팀, 뭐 팀까지 붙여서 팀은 그 뒤에 붙여볼까요? 이렇게 하고 연결한 다음에 부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을 붙일 수도 있겠죠. 팀을 붙여볼게요. 팀 연결 연산자를 사용을 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겠죠. 자, 10번, 20번, 30번, 40번 4개의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디코더예요. 자, 이 부문이랑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냐고요? 잘 보시면 비슷해요.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형식이 이래요. 자, 여기 위에 형식 써놨는데 위에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위에도 나와 있긴 해요, 형식이. 자, 일단은 디코드 가로 열고 데이터가 들어가요. 물론 우리 이제 컬럼이죠. 데이터가 있고요. 비교 데이터죠. 이 비교 데이터에 대한 값이 다음 설정 중 무엇인가라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가 10인가? 10이라면은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회계를 하겠다. 자, 그리고 자, 이렇습니다. 여기다 자, 데이터고 요거는 자, 이게 비교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교값. 비교값을 여러 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비교값. 그리고 뒤에는 예, 데이터죠. 출력 데이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이건 비교 데이터이고요. 비교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비교 값이죠. 이 데이터가 비교값 1과 같은가? 그렇다면 출력 데이터 1을 출력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비교값 2. 자, 비교값 2. 비교값 2와 같은가? 라면은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출력 데이터. 그렇다면 출력 데이터 2를 예, 출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작성된 내용 보시면은 자, 비교 데이터가 이제 dbt NO가 되는 거고요. 자, 비교값
자, 첫 번째 비교값 10, 그리고 두 번째 비교값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는 그 비교값에 맞는 출력 데이터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 데이터, 비교 값들을 여러 개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바로 뒤에 거기에 맞는 출력 데이터를 작성을 쭉 같은 게 쌍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한 쌍이죠, 한 쌍. 자, 이렇게 한 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 값과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1, 뭐 여기 한 쌍이고, 그쵸? 자, 다만 다 전부 다 쉼표로 처리가 돼서 처음에 보기에 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딱딱 뭔가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비교 데이터와 뒤에 있는 것들과 뭐 분리된 느낌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헷갈려서 그렇지 의미는 하여튼 이래요. 자,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 여기에 비교 값이 많이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쓰면서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자, 엔터를 쳐서 아래에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좀 덜 헷갈리거든요. 자, 이렇게 작성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자, 10인 경우에 회계, 20인 조사, 30은 영어, 40은 기획. 이 부분이랑 똑같죠? 그죠? 자, 약간 디코드. 자, 조건 함수이고요. 이렇게 조건을 줘서 출력을 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부서 출력인데, 자, 부서 출력 말고 업무도 있죠. 근데 업무가 영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글화해서 출력하고자 해요. 지금 데이터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EMP 데이터 보시면은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마지막 예제. 영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걸 한글화해서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아날리스트, 클럭, 또 뭐야 매니저도 있고 세일즈맨, 자, 프레지던트, 뭐 마지막 사장님까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 부분이죠. 잡 컬럼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글화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 마지막 예제니까요. 그거 맞아 좀 작성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부서 출력을 이렇게 했죠. 이거 한 번에 같이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 업무, 그렇죠? 직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자, 이거를 같이 출력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잡이 출력이 돼야 하는데 지금 영문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화 형태로 한글화로 바꿔서 이제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한 가지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지금 부서도 4개의 부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부서가 대기업이어서 한 100개가 있다. 라면 이렇게 세팅하는데 좀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자, 지금 그냥 하나의 예니까 자, 디코드. 자, 똑같이 세팅할게요. 잡에 대한 값이 자, 우리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자, 아날리스트인가? 순서는 상관없겠죠? 아날리스트라면은 자, 분석가라고 출력하고자 한다. 자, 쉼표, 엔터. 자, 그리고 자, 헛다운표, 쉼표, 헛다운표. 일단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면 다 적죠? 3개.
4개, 마지막 5개, 그리고 닫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디코드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닫혔어요. 자, 아날리스트 있고 그 다음에 클럭이라고 있죠. 대문자로. 자, 그리고 매니저. 자, 그리고 세일즈맨. 자, 영문 틀리지 않게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레지던트. 자, 각각에 맞는 이름을 분석가 적었고, 클럭은 점원, 그 다음에 관리자. 매니저는 뭐 관리자 맞죠? 네, 관리자. 자, 그 다음에 영업사원, 그리고 사장님. 자, 그리고 자, 디코더로 크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엄연히 자, 컬럼이 다른 거죠. 잡에 대한 컬럼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DPT 컬럼에 관련한 내용이고 자, 여기 끝에 쉼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에러 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가로 닫히고 나서 뒤에 디코더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쉼표 적어야 돼요. 반드시. 자, 작성이 다 됐습니다. 출력을 해보시죠. 자,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함수 자체의 코드가 너무 긴 나머지 자, 여기 보시면은 예, 공란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이유는 함수 이름 자체가 타이틀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공란이 이렇게 공란이라고 그래도요. 어쨌든 뭐 이렇게 길게 세팅이 된 거고 당연히 알리아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말리아스로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 그러면 되죠, 뭐. 잡, 소문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자, 그리고 뒤에 알리아스로 여기는 뭐죠? 부서 이름인데 D네임이죠? 부서 이름 D네임이죠. 네, 됐습니다. 다 했어요. 컬럼은 3개예요, 정확하게. 이네임, 잡, 그 다음에 D네임. 자, 출력해 볼게요. 자, 출력 다 됐습니다. 자, 돼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결과를 꼭 봐주시고, 야, 뭐 외워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는 거 꼭 한 번씩 테스트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외래키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외래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라클에서는 중요해요. MySQL에서는 외래키가 없어요. 자, 자, 어쨌든 뭐 관련된 내용은 예, 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